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강의의 강철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의 수호무사로서 이더리움계의 이오스로 불리는 게임기의 플랫폼 토큰인 룸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이제 개요, 특징, 그다음 디앱,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로 총 4가지 목차를 잡아봤습니다. 룸 네트워크는 2018년 3월에 처음 발행된 비교적 최근에 발행된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이자 디앱 플랫폼입니다. 현재 시총은 약 300억 원 정도이며 이제 총 공급량은 10억이고 유통 공급량은 약 6.5억으로 현재 시총 10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전성기를 말하자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크립토키티가 있습니다. 정말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이제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룸 네트워크도 이제 크립토키티 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파생된 코인입니다. 수많은 코인들은 크립토키티의 가능성을 보고 디앱들이 만들어졌을지 모르지만 룸 네트워크는 크립토키티의 문제점을 보고 만들어졌다는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크립토키티는 다들 알다시피 이더리움에서 최초로 성공한 디앱이며 크립토키티의 여파로 인해서 이더리움은 자체 체인이 마비되는 수준의 그런 진통을 겪습니다. 크립토키티의 성공으로 이제 이더리움을 보고 베낀 트론은 이와 같이 이제 개성점을 낸 웃긴 사건도 있습니다. 역시 베끼려면 이렇게 대놓고 베껴야 한다는 중국의 클래스가 대단합니다. 크립토키티는 이더리움의 가능성, 즉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보여준과 동시에 퍼블릭 코인의 문제점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코인이 과연 좋은가라는 의문점도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더리움의 이러한 문제점은 이오스라는 이더리움 킬러가 제대로 조명을 받는 연료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이더리움은 몰락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이제 이더리움은 언젠가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회로도 돌리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디앱들은 이제 이더리움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진입을 했지만 생각보다 더딘 이더리움의 개발 속도와 성능으로 이제 작년 한 해에는 정말 많은 디앱 업체들이 파산하고 몰락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답답한 이더리움의 모습에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이더리움의 가능성을 높게 쳐주되 스스로 타개하는 방식을 찾은 코인들이 추후 이제 속속 등장하게 됩니다. 룸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그런 디앱들 중에서 이러한 관점으로 만들어진 토큰입니다. 룸 네트워크의 헤드라인을 고민하다가 최근에 재미있게 봤던 극한 직업의 류승룡의 명대사를 넣어봤습니다. 영화에서는 수원하면 유명한 음식 두 개인 통닭과 왕갈비를 합쳐서 왕갈비 통닭을 만들게 됩니다만 룸 네트워크도 뭔가 이런 퓨전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더리움의 디앱으로서 토큰이지만 내부를 까보면 자체적으로 수많은 체인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이제 플랫폼 코인과 모습이 유사합니다. 룸 네트워크는 수많은 사이드 체인이라는 구조 속에 이더리움 안의 이오스 모습인 디포스로 살아가는 좀 약간 신기한 구조의 코인입니다. 이더리움과 이오스의 차이점은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일반적으로 이더리움에 독립하여 디포스로 메인넷을 하여 살아가는 수많은 코인들이 있는 반면에 룸 네트워크는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 사이드 체인으로 디포스를 구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취합니다. 기본적으로 룸 네트워크는 완전한 블록체인 기반의 디앱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더리움 디앱들은 몇몇 기능들만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속도가 충분히 빠른 사이드 체인을 보유하면서 이더리움의 문제점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룸 네트워크에서 사이드 체인이 가능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악의적인 해킹을 하려면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이제 어떤 결과 자체가 좋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1% 같은 공격으로 코인을 얻는 행위는 해커들에게 그러한 가치가 있겠지만 마이크로 블로깅 플랫폼에서 트윗 하나를 되돌리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돈을 들이는 짓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룸 네트워크의 사이드 체인은 기존의 체인들과는 다르게 게임상에서 쓰이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해커들은 51% 공격과 같이 실제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공격 행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룸 네트워크의 사이드 체인은 별도의 토큰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탈중앙화된 인터넷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와 같은 게임은 블리자드라는 그런 제작사에 완벽히 종속되어 있어서 유저가 원치 않는 그런 패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패치 작업들을 유저의 파워로 결정하게 된다면 유저들이 싫어할 만한 패치를 수행하는 일은 매우 적어질 것입니다. 룸 네트워크 상에서 필요한 룸코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룸코인은 일단은 한 개만 보유해도 룸 네트워크 내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부여됩니다. 현재 룸 네트워크의 토큰 하나의 금액은 50원도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싼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서비스가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일 것입니다. 룸 네트워크 측은 더 많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중에 있고 토큰 보유량에 따른 새로운 티어, 즉 등급 설정을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별도로도 룸 네트워크 토큰은 개발자들 입장에서도 필요한데요. 바로 개발에 필요한 이 화면에 보이는 이 SDK는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라고 하는 개발자가 쓰는 어떠한 라이브러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SDK에 쓰이는 기능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좀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될 수 있겠죠. 개발은 단 하나로는 열리지 않고 100개의 토큰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현재 금액으로는 뭐 그래도 이제 5,000원 정도면은 SDK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큰을 기반으로 사용자는 특정 디앱을 지원하고 개발 과정에 투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더리움의 이제 다오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룸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위가 이제 플라즈마 체인이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요. 플라즈마 체인은 이더리움을 1계층으로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사이드 체인들을 3계층으로 봤을 때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제 이더리움과 사이드 체인을 이제 연결해주는 허브와 같은 역할이자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플라즈마 체인은 이와 같이 이제 룸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솔리디티로 만들어진 이제 뭔가 이제 컨트랙트와 이제 디앱들을 플라즈마 체인에게 뭔가 배포를 하면은 1초 안에 명령이 끝날 수 있는 디포스 구조로 만들어진 사이드 체인들을 이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의 완벽한 보안을 갖고 있는 이더리움 바리게이트로 인해서 속도와 보안 측면 그리고 사용성을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룸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사이드 체인을 운용하는 조건을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룸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서버 및 백업 서버 모두 방화벽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는 이제 권장사항이 32GB, 뭐 그렇게 뭐 비용이 높진 않습니다. 저장 공간은 2TB의 SSD, CPU는 64비트 프로세서로 이제 듀얼 코어가 각 뭐 3GB 정도 되는 클럭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네트워크는 1GB, 뭐 하드웨어 보안 모듈 등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하드웨어의 그런 권장 서버는 생각보다는 높진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디포스 서버에 비해서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만 있는다고 해서 노드를 유지할 조건을 채워줬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토큰을 스테이킹해야 됩니다.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건 좀 쉽게 설명하자면 보증금 같은 걸로 보증금 같이 뭔가 내가 어디 월세를 가거나 전세를 하거나 그러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보증금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받을 수 있어요. 노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125만 개의 룸 토큰을 스테이킹 해야 되고 스테이킹된 토큰에 대해서 6개월간의 이제 락업 기간이 필요해지는 것이고요. 6개월간 월세를 계약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 많이 스테이킹할수록 검증자가 받을 보상은 더 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노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125만 개가 필요하다는 것은 팩트이고 노드가 점점 많아질수록 강제적인 락업들이 늘어나는 것이 현재까지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노드가 100개가 된다면 최소 125만 개 곱하기 100개의 룸 네트워크 토큰을 강제적으로 스테이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렇게 되면은 금액의 변동이 크게 막을 수가 있는 방법으로도 보이고 또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스테이킹을 한다, 강제적으로 락업을 한다라는 것은 약간의 번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즉 그런 것을 점점 게임들이 많아지고 노드가 점점 많아지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점점 위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룸 네트워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게임입니다. 게임 업체이기 때문에, 즉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 디앱이죠. 디앱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 룸 네트워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바로 크립토 좀비라는 것입니다. 이더리움에서 이제 솔리디티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크립토 좀비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솔리디티 개발자들이 참고를 하고 활용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크립토 좀비는 이더리움의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작성법과 디앱 구축 방법 등 이제 스텝 바이 스텝 형식으로 무료로 공부를 하는 이더리움 코딩 디앱입니다. 저 역시 그동안 크립토 좀비를 기반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마지막 커리큘럼까지 영상을 찍을 생각입니다. 최근에 디앱은 이제 좀비 배틀 그라운드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좀비를 기반으로 하는 완전한 TCG 블록체인 게임인데요. TCG는 트레이딩 카드 게임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TCG의 대표적인 최근 게임은 이제 블리자드의 하스스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블록체인이 이제 실시간성 게임에는 완전한 형태로 구동하기 힘이 들기 때문에 일정 시간 이제 뭔가 턴제가 있으면 작동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어서 뭔가 TCG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좀비 배틀 그라운드는 룸 토큰을 보유한 개발자들이 계속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룸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회사 혼자서 게임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수많은 룸 네트워크를 보유한 개발자들을 영입해서 같이 게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유저 참여형 탈중앙화 게임 방식을 취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약간 놀란 게임이 있는데요. 게임 제목이 코인 앤 스틸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일단 처음 게임 제목 보고서 좀 놀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자체적으로 혼자서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모대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서 쓰이는 코인이 스틸 코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 코인명도 STL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스틸 코인이라는 게 있고 코인명도 STL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는 제가 솔직히 얘네보다 먼저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저 혼자 만들고 있지만 물론 이제 강철이라는 것을 토큰을 하니까 뭐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아무튼 놀랐습니다. 이 코인 스틸은 어떤 게임이냐면은 내용을 보면은 이제 게임을 하면서도 뭔가 아이템도 만들어내고 뭐 하면서도 몹을 잡고 막 그러면서 보시면은 뭐 라이즈 펫, 펫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아이템을 뭐 제작하기도 하고 뭐 아이템 뭐 발견하기도 하고 몬스터 잡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죠. 게임상에서는 뭔가 게임 화폐로 게임상에서 쓰이는 무슨 골드라든지 아니면 리니지 따지면 아데나라든지 이런 것들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는 스틸 STL이라고 하는 그런 화폐인데 그걸 얻으면서 나중에는 이거를 이더리움이나 이제 법정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환소로 이제 교환이 되면은 법정화폐로 당연히 변환할 수 있겠죠. 이 게임의 장르는 MMORPG랑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플레이어는 몬스터를 잡거나 뭐 광산을 캐거나 무기를 만들거나 게임상에서 들어가는 모든 그러한 재산을 이더리움과 교환할 수도 있고요. 즉 이더리움을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은 굳이 법정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하니까 뭐 이더리움 있으면 당연히 돈으로 바꿀 수 있겠죠. 굳이 법정화폐로 언급할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위와 같이 이제 게임 외에도 뭐 다른 블로그나 유튜브에 언급하고 있는 이제 델리게이트 콜이라고 하는 그런 디앱도 있고요. 뭐 델리게이트 콜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이나 이더리움에 관한 Q&A를 통해서 토큰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이더리움 피들 같은 것도 있는데 이제 솔리디티 코드를 공유하는 디앱이고요. 솔리디티 X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솔리디티 언어로 컴파일하는 데 필요한 보안과 버그를 잡아주는 앱 이런 것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게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좀 솔리디티를 공부하거나 뭐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그런 것들도 뭐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디앱들도 존재하니까 뭐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근데 대부분의 이런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면은 다 보면 델리게이트 콜, 크립토 좀비, 이더리움 피들, 솔리디티 X만 나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처음에 업비트나 그런 데서 나왔던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자료만 계속 공유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나온 게임을 한번 공유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흥미를 끌기 위한 게임들만 소개를 해봤으니까 좀 이런 거 말고도 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게임 업체잖아요. 그 한마디로 이제 룸 네트워크는 어떻게 보면 사이드 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일단은 게임 업체입니다. 백날 기술력 좋아봤자 룸 네트워크는 게임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이 있기 때문에 룸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진 게임들이 터져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이제 크립토 키티도 이제 물론 게임이지만 방금 설명했던 코인 앤 스텔이나 뭐 좀비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에 비하면은 한참 아래 수준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룸 네트워크는 이제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면 이제 일정 수준의 게임이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전 세계 이제 몇천만 명 이상의 암호화폐 보유자 혹은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로 또 보입니다. 이제 결국은 게임의 퀄리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크립토 좀비 같은 개발자를 끊임없이 모으고 즉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코인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룸 네트워크는 친개발자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이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개발자를 우선적으로 모아서 그 개발자들이 스스로 창작하여 이제 블록체인에 돌아가는 아이템을 만드는 것을 중점으로 개발자를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룸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룸 네트워크는 건강한 암호화폐 시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뛰고 있는 업체 중 하나이며 개인적으로 이러한 업체들이 잘 돼야 길게 볼 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암호화폐 강의 강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